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럭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대박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우리도 기왕이면 제대로 된 대박을 만나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대박을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봉길 저자의 너는 절대 잘못될 일 없어와 함께 내 인생이 대박 나는 법과 이에 대한 징조에 대해 살펴볼게요. 대운이라는 말은 사주 명리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운이란 인생의 10년을 지배하는 기운을 말해요. 그래서 주기 또는 리듬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로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양자 물리학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필자의 방식대로 설명하자면 대운이란 에너지가 바뀌는 주기입니다. 바뀔 때도 크게 바뀌죠. 크게 바뀌어서 대운입니다. 인생이란 상승과 하락으로 가는 장엄한 변주곡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시점, 즉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점만을 대운이라 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시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로 실력이 어정쩡한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한테 10년 대운이 들어왔어. 지인 중에 이 말을 당신 이제 10년 동안 내일이 대박 터질 거야 라는 말로 잘못 이해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주식 투자에 올인했다가 손실을 크게 본 사람도 있죠. 대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대운이 대박을 몰고 다니는 것은 맞아요. 대운은 언제나 기회와 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가 언제 올지 잘 몰라 무시해버리거나 와도 뜨악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자신을 떠난 지 한참 지난 후에야 설마 했는데 그게 내게 온 기회였단 말이야 하고 후회해버리죠. 기회의 앞모습은 머리가 산발이고 그 뒷모습은 민머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다가왔을 때 앞에서 잡아야지 지나가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는 의미이죠. 운은 기운입니다. 우리가 늘상 기분이 달라지듯이 기운도 달라지죠.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더 큰 기운이 오는 상태를 말해요. 인간에게는 기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알려고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 평소 기운과는 완전히 다른 게 오는 것이죠. 뭔지 모르지만 내 평소의 기운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 올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기운, 즉 에너지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기운이 다가올 때 자이든 타이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내 패턴이 일순간 바뀝니다. 자이냐 타이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는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대운이 온다는 것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즐거운 일만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멘붕을 경험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뜻이죠. 큰 기운이 올 때는 그 기운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8가지 정도의 상황으로 정리해 볼게요. 상황 하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낯선 곳으로 가게 되거나 두려운 일이 벌어져요. 이를테면 직장에서 연고 없는 낯선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어요. 군대를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미지의 세계로 막 떠미는 상황이죠. 내가 어찌 해볼 틈도 없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뀝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변화해야 할 시기, 내게 리셋이 필요한 시기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원자의 속성상 에너지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황골 탈퇴하듯이 내몰려지죠. 내가 튕겨집니다. 이때 불안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불안한 마음은 가장 큰 적입니다. 불안하면 에너지가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상황 2.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관계가 깨집니다. 그녀는 8년쯤 사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아요. 최근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죠. 황당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사례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사례는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치른 상대가 결혼을 깨자고 합니다. 멘붕이죠. 중년의 아내가 이제 아이도 다 컸으니 이혼을 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내는 오래 꿈꿨던 얘기라고 하죠. 남자는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남자는 아내를 붙잡아요. 하지만 이미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절교를 경험하는 일도 있어요. 싫습니다. 도망가고 싶죠.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 갈 수 있는 끈끈한 관계였는데 아주 우습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렇듯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내 주변 사람들의 물갈이가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큰 기운이 찾아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어지죠. 술에 의존하거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갈아엎어지기 때문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대폭풍 해일 앞에서 나는 매일 갈아엎어집니다. 상황 3.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본 것들이나 낯선 일들을 하고 있죠. 이게 실제로 경험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자기 마음이, 자기 에너지의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죠. 내 기운이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낯선 것들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지금 내 에너지가 바뀌고 있고 큰 기운이 내게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뀐 에너지가 낯선 것들을 찾게 합니다. 상황 4.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신기한 건 애써 하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쪽으로 습관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에너지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상황 5. 성격과 말투가 바뀝니다. 대운이 올 때가 되면
성격이 바뀌어요. 필자도 그랬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숭상하며 새털처럼 가볍게만 살다가 그 다음 시기는 진중하다 못해 고구마처럼 답답했던 시기를 살았던 적도 있죠. 먹는 음식도 바뀌고 옷 입는 취향도 바뀝니다. 필자는 외향적이고 밝은 사람이었는데요. 고구마처럼 살았던 시기에는 목소리조차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호흡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 시기는 운이 하강하는 시기입니다. 대운이 오는 시기에는 목소리가 밝게 변합니다. 상황 6. 큰 기운이 올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죠. 나도 모르게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큰 기운이 올 때는 내 에너지 자체가 채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갈려나가고 할 때는 불안하고 힘들지만 이쯤 오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죠. 상황 7. 얼굴빛이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점이 지나가요. 내 인생 이제 끝인가 보다 라는 탄식의 한숨이 절로 나올 만큼 대절망의 시기를 지납니다. 이때 큰 기운, 즉 대운이 찾아옵니다. 정신 구조가 다 바뀌고 만나는 사람도 다 바뀌게 되는 시기입니다. 상황 8. 자신감이 생기고 사고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원자의 속성이죠. 원자가 채워지고 방출되는 과정입니다. 원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요. 에너지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식습관도 바뀝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는 분들은 절대 절망하시면 안 돼요. 인생에 대박의 기운이 오려고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구나.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 큰 기운이 오는 시기다 보니까 내가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큰 변화의 기운을 불안해하지 말고 잘 소화시키셔야 해요. 그럴 때 찾아온 대운은 오래 갑니다. 그러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왔다가도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가버리고 말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 바뀌었으면 오래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운이 10년 간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나 기죽지도 말고 도망하거나 회피하지도 마세요.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에 양자도약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증거임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필자가 알고 지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양자도약을 이루자 라는 말을 했더니 그들이 양자도약이라는 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대박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필자에게 큰 미션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대박을 낼 수 있는지 연구해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코옥이라고 외치고 대박의 정의부터 다시 정리하기로 했어요. 대박이란
단지 잭팟을 터뜨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기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고 그만큼 간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박이란 내 조건이나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것이 생겼을 때를 말합니다. 대박이란 내가 설정한 한계치를 넘어서 얻은 수확을 말합니다. 대박은 나와 아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면 와주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박과 어떻게 알고 지내야 될까요? 우리는 대박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대박을 얻었을 때 기쁘고 그 마음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어야 하죠. 그것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 좋아 보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건 아싸 하고 기꺼이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울 때 만들어진 근육을 떠올리며 기꺼이 운동을 계속하는 것과 같죠. 대박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은 기뻐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대박이 나지 않아요. 자나깨나 생각하더라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가 키우는 반려견도 예뻐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박과 나의 진동수가 같아야 대박이 끌려옵니다. 진동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박을 향한 나의 행동 패턴이 꾸준히 일치하고 진동의 사이클이 같아야 해요. 이랬다 저랬다 개념 없이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파장의 행동이나 태세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복은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 하나만 바꾸면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대박은 달라요. 대박은 행동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박을 끌어당기려면 주파수를 그쪽으로 맞춰서 방향을 정한 다음 대박의 유형이나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면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죠. 그러니 대박인의 막내부터 공략하세요. 대박인은 혼자 살지 않아요. 삼형제입니다. 대박인은 가장 큰 형입니다. 힘이 세지요. 그래서 쉽게 안 와요. 내가 진동수를 맞춰놓았기 때문에 대박이와 같은 진동이라고 해도 내게 잘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 일단 대박이 동생 쪽박이를 찾아야 합니다. 쪽박이란 쪽박 찾다고 말하는 그 쪽박이 날 것이라 예상되는 해당 분야의 소소한 것들을 말합니다. 대박이는 한순간에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대박인의 중간 형제가 중박입니다. 하지만 중박이의 존재를 알았다고 해서 먼저 친해지려고 하지는 마세요. 막내 쪽박이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쪽박이와 먼저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300번의 경미한 징조가 나타나면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하일리 법칙과 유사하죠. 우리 삶의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어요. 우주는 우리에게 늘 시그널을 줍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죠. 처음부터 유의미한 징조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한 징조로부터 시작돼요. 300번 정도 무의미한 징조 뒤에 29번 정도 유의미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쪽박이를 무시합니다.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내가 원하는 건 대박인데 쪽박이가 시시해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쪽박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사이클의 경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경험을 300번 정도 해봐야 합니다. 쪽박이와 300번 정도 만날 만큼 친하게 지내면 중간에 반드시 중박이가 와요. 29번 정도의 중박이가 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재미를 보게 되죠. 쪽박이와 친하게 지내다 보면 중박이와도 친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어서야 대박이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 주파수의 법칙이에요. 1년 안에 대박을 얻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쪽박이와 대박이는 진동수, 즉 패턴이 같으니 먼저 쪽박이를 알고 지내면서 교감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대박이를 끌어당기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대박이 형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쪽박이는 별 의미 없어 보여요. 대박을 꿈꾸면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쪽박이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대박 일기를 쓰되 만나는 대상은 쪽박이가 되어야 합니다. 대박 일기의 내용은 쪽박이 스토기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건설 현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것이 쪽박이란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박이는 그렇게 지나다 보면 오는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형제니까 반드시 옵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라는 진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싶은 겁니다. 대박이는 방향이 맞으면 결국 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대박이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기쁨, 열정, 간절함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대박이 형을 바로 만나려 하는 것은 전략상의 오류입니다. 왜 쪽박이를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뇌의 작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대박이 형을 만나려고 하면 에너지가 딸려요. 처음부터 영양도 안 되는데 큰 것을 바라면 내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죠. 그때 뇌가 출동합니다. 핑계를 만들어 합리화시키죠. 하지만 쪽박이와의 만남은 그렇지 않아요. 내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진동 주파수는 같지만 세 개의 에너지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의 세기가 좀 더 큰 게 중박이고 더 큰 게 대박입니다. 처음부터 중박이나 대박이를 만나면 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인생이 지치죠. 쪽박이와의 만남은 나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그게 쪽박이가 가진 미덕입니다. 양자도약에는 레벨업이 필요해요. 하일리 법칙처럼 순서대로 맞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진동 주파수를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은 빨리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박의 원리는 성경의 창세기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천지 창조를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타임레스 기법으로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묘사하는 것과 같죠. 이 창조의 원리가 바로 대박의 원리입니다. 자연의 속성이고 만물의 법칙이죠. 이 세상 만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집니다. 대박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속에서 만들어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은 되어가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되어가는 과정이 즐겁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대박이 옵니다. 사실 천지창조란 대박 중에 대박이 아닌가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한 번에 만렙을 찍으면 재미가 없죠. 레벨 키우는 맛 때문에 게임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과정이 없이는 대박도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핵심은 뭘까요? 빨리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빨리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박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품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늘이 된 천재라고 해도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면 판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이 된 천재는커녕 그 어떤 우주적 시그널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야 양자도약, 즉 대박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대박이 있는 삶을 살려면 알고리즘과 한판 게임을 치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죠. 이때 명상이 필요해요. 명상을 통해 내가 처한 현실에서 훅 빠져나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대박을 낼 수 없는 나의 습관들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함몰되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어요. 어쨌든 현실에서 가장 빠르게 빠져나오는 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과 결별해 보는 거예요. 안주해 있던 내 틀에서 벗어나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취약한 상태이지만 비로소 새로운 길이 보이는 상태가 돼요. 갑각류는 껍질을 벗고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약한 상태지만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대박 인생과는 점점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발 행동이 필요해요. 유튜브 하나만 보더라도 알고리즘과 게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봐야 하죠. 사소한 돌발 행동, 이런 게 소중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살던 동네에서 이사를 간 다음 그 동네에 다시 찾아가 보면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게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거야? 익숙한 것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다시 바라본 다음 뇌에 다시 저장하세요.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뇌에 저장하세요.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의식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진동수를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진동수를 올리는 일상 행동은 돌발 행동입니다. 늘 먹던 것도 바꿔보세요. 부먹파는 찍먹파로 바꿔보고, 찍먹파는 부먹파로 바꿔보고, 민초파가 반민초파가 되고, 반민초파가 민초파가 되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돌발 행동을 통해 진동수가 올라가고 메타인지가 발생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당신이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우리의 삶이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벽을 넘으면 그것은 내가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박이 나를 찾아올 수 없는 방식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경험하세요. 경험한 것만 경험하지 마세요. 영화 매트릭스를 1년에 한 번씩 다시 보세요.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제시해요. 빨간 약은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파란 약은 질서 있는 세계 속에서 안온하게 사는 만족의 길입니다.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해요. 빨간 약은 각성을 의미합니다. 의식의 성장이죠. 진동수를 올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동수를 올리는 선택을 통해 대박을 낼 수도 있고 세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 기왕이면 대박을 제대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봉길 저자의 너는 절대 잘못될 일 없어와 함께했습니다. 이분은 연극, 뮤지컬, 공연 연출가 등 창작과 예술 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수많은 경험을 하며 양자 물리학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대박을 낼 수 있는 양자적 세계관을 이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 자체도 마음에 들었고 문체도 유쾌하고 가독성이 좋지만 양자 물리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책을 통해 풀어내는 내용도 참 유쾌하고 마음 공부에 대한 내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마음 공부에 대한 이분만의 깊은 철학이 어렵지 않으면서 흥미롭게 정리되어 있으니 마음 공부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만은 하고 마음에 담아야 할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빨리 지치지 않기, 돌발 행동 해보기. 기억해 보시며 대박을 만나는 길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